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공공의 적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 중에 참 천인공노할 그 장면 중에 뭐냐면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모가 쓰러졌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아들이 현장에서 흘린 그 범행 과정에서 흘린 엄지 손톱 부러진 거를 그 숨이 져가는 상황에서 삼켜요. 왜? 아들을 보호할 요량으로 세상에.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민섭 기자님. 예, 지난 21일 7시 20분 정도에 은평구 가련동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3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흉기로 몸을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어머니 그 입장에서는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12가 아니라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혼자 다친 걸로 이렇게 신고를 어머, 했는데 세상에. 병원 의료진이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혼자 다친 게 아니라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이제 도주하면서 아들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맞더라고 보니까 아들이 범인인 것 같아서 수원에 있는 지인 집에서 체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이게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요. 아들의 저 행동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그런 아들을 감싼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요, 그 이제 뭐 본능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보호하고 싶은 그 심정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본인이 흉기로 찔렀잖아요. 더군다나 아들 손에 의해서. 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선택 정말 너무 좀 참담하고 네.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세상에 119에 신고해서 아유 제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세상에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 아들 녀석은 대체 왜 그랬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진술 번복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짜 저건 이유가 아니겠죠. 정말 저게 이유였다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집 청소 좀 하렴 했더니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흉기를 휘둘러 이건 이유가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유를 정확히 대세요. 그래야지 정말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덜할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배 아파 10달 배 아파 낳은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가요, 손정희 변호사님, 제 아들 녀석 좀 선처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 범행이 용서할 수 있는 범행입니까? 단순 폭력도 아니고요. 존속살해 미수죄입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또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해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요, 이 아들이란 사람 나이가 30대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 가질 생각이 하지 말고요. 어머니한테 그래도 이 정도 선처를 어머니가 호소해서 이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고쳐먹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기대해 볼게요. 자, 인면수심 두 번째 사건. 세상에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했다면서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며느리가 벌인 사건입니다. 어머. 60대 며느리가요, 자고 있던 시어머니 얼굴에 이불을 덮고는 숨을 못 쉬게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2분 동안 압박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어허. 그런데 이 며느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허허. 아니 진짜 이거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듣고도 도저히 귀를 의심할 만한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이 며느리를 일단 현행범 체포합니다. 존속살해 미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현행범 체포는 불가피한데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다는 판단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현재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당시에 이 남편 집에 있었지만 아내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 이것도 황당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유가 대체 뭔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뭐랍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며느리의 주장인데요. 그 시어머니로부터 13년간 구박을 받았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욕설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평소에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며느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일단은 평소에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네. 치매의 증상 중엔 좀 폭력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욕설을 해왔는지 13년간 구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주변 관계인들 조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셨다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13년 동안 구박받았다면 그 모신 날부터 구박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아니 그러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남편도 그날 범행을 모를 정도로 남편 눈을 따돌린 채 시어머니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몸이 성하신 분입니까? 치매 앓고 계시잖아요. 치매. 그런 분한테 힘없고 지금 병든 시어머니한테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끔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며느리란 인간한테는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아닌 존속 살해 미수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존속 살해죄에서 일컫는 존속은 혈족뿐만 아니라 인척도 포함합니다. 즉 시부모, 장인, 장모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존속 살해는 법정형 자체도 높고 양형기준상 특별 양형인자로 작용해 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보통 동기 살인인지 참작 동기 살인인지 불분명한 데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수를 했습니다. 적어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이 며느리라는 인간은요. 이 시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 천만다행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나와서요. 이제 몇 년 사실 날이 없는 안 남은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극진하게 정말로 모시세요.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생에서 이 시어머니를 향한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볼 거예요, 진짜.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